네, 안녕하세요. 어, 네, 2주차 비전 입문부터 응용까지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어, 아무래도 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개념이 딥러닝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주는 이 내용만 할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은 수식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네, 저도 집중을 좀 해서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네, 여러분들도 집중을 해서, 하셔서 수업을, 네, 스터디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모델을, 저희가 이제 좋은 성능의 모델을 얻기 위해서는 모델의 성능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손실함수를 잘 설정을 해서 이를 최소화하는 가중치를 찾기 위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때는, 지난번에 다뤘던 경사각법을 이용을 해서 가중치에 대한 손실함수의 미분값을 계산하고 손실함수가 작아지는 방향을 찾아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는 어, 네, 이 미분값을 찾기 위해서 수치 미분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저희는 오늘 수치 미분 대신에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서 미분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미분 대신에 다른 방법을 써야 될까요? 수치 미분을 사용을 해서 미분값을 계산하는 것은 되게 좀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그리고 사실 단순하고, 구현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그냥 작은 값을 더해서 그 값에 대한 함수 값을 빼고, 그 더한 작은 값을 나눠주면은 사실 이 미분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하는 방법이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근데 단점은 이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미분값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먼저 왜 오래 걸리게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치 미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경사각법의 손실함수의 그 가중치에 대한 미분값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해야 되는 수치 미분값의 식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중치 값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 h가 매우 작은 값이 0.0000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가중치 값을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가중치 값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그 이 첫 번째 가중치 값이 0.34니까 이거에 대한 로스 값이 만약에 1.25347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이 값이 1.25347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다가 0.0001만큼 더한, 매우 작은 값을 더한 가중치에 대한 손실함수 값이 1.25322라고 하면은 0.000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0.25가 계산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미분값을 계산을 해서 첫 번째 W 값이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가중치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하려면은 똑같이 두 번째 가중치에서 매우 작은 값을 더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로스 값을 계산을 해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해준 매우 작은 값 0.0001을 또 나눠줌으로써 두 번째 가중치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중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0.78이라는 가중치 값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손실함수 계산하고 그리고 0.78 더하기 매우 작은 값을 더한 것의 로스 값이 이건 똑같네요. 그렇게 했을 때 얘네를 빼고 어차피 값이
얘네랑 값이 똑같으니까 그럼 0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미분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한 번에 가중치 하나값에 대한 미분값을 따로따로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전체 그러니까 이러한 가중치가 예를 들면 얘가 하나의 계층에 대한 가중치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그, 뭐 레이어가 여러 개 있다. 그럼 계층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은 뭐 얘가 W1 첫 번째 계층이어서 그래서 그 두 번째 계층에 대한 가중치 값은 W2 이런 식으로 또 얘가 존재할 것이고 W3도 이렇게 존재할 것인데 얘네에 대한 W 값의 각각에 대한 또 미분값을 구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즉 한 번에 하나씩 계산을 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수치 미분을 하면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빠른 편미분을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즉, 어떤 손실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서, 뭐, 손실함수가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저번에 뭐 시그모이드라고 하면 1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로스 함수잖아요? 그럼 얘에 대한 도함수면은 프라임이 되겠죠? 뭐 이런 도함수를 구해서 계산을 하는 편미분 값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빠르게 미분값을 구하여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전파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게 이 편미분값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분값을 구하게 되는 거를 이제 보통 해석학적 그레디언트, 미분값, 그러니까 애널리틱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역전파를 다뤄볼 텐데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분값을 계산을 하면은, 미분값을 계산을 하는 이유가 지금 저희가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미분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신경망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업데이트 해야 되는 가중치의 값은 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해야 되는 미분값은, 어, DL, DW11, DL, DW12, 2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얘네에 대한 손실함수의 미분값을 구해야 되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얘네에 대한 값에 대한 각각의 가중치 값에 대한 손실함수의 미분값을 저희가 구해야 되고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DL, DW1, DW2, DW3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네를 그러면은 구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뭐 y는 fx 꼴의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그냥 구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y의 뭐 fx가 뭐 예를 들면 ax 제곱이라고 하면은 ax 제곱 플러스 b라고 하면은 이거의 도함수는 그냥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y 프라임은 뭐 2ax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얘네 이 가중치에 대한 순실함수의 미분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순실함수는 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하게 되는 이 뭐야 스코어 값이 이 L에 대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뭐 L은 어떤 여기서 어떤 이렇게 손실함수를 G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수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는 그 W에 대해서 대한 변수 값으로 순실함수를
나타내는 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W와 그 W와 손실함수 간의 직접적인 관계의 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고등학교 때 구했던 그런 쉬운 방법으로는 W에 대한 각각의 가중치에 대한 손실함수의 미분값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때 이제 연쇄법칙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 아마 연쇄법칙을 다들 배우셨을 겁니다. 연쇄법칙은 그 합성함수의 미분을 구할 때 사용했던 개념인데요. 이 신경망을 보면은 결국에는 합성함수들의 어떤 함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하고 얘를 S라고 했을 때 여기 X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X에 대해서 얘를 W1이라고 하면은 X와 W1을 곱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사실은 그게 있는 거죠. 가중치가 지금 가중치를 지금 생략을 했는데, 네, 가중치가 있다고 하면은 B1이 있으니까 어 그래서 얘 P는 X와 W의 곱 플러스 이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근데 얘는 또 이 P는 다음 계층에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인풋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다시 두 번째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편향값을 더한 값이 다시 Q가 되고, 다시 그리고 이 값을 다시 또 다음 계층에 대한 인풋 값으로 사용을 해서 Q를 거기다가 가중치를 다시 곱하고 그 다음에 편향을 더해서 스코어 값을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형태로 지금 신경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의 인풋도 여기에 지금 인풋이 되는데 인풋도 다른 함수에 출력이 되고 여기서의 인풋도 다른 함수에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는 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DL, DW1을 구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어, 그러려면은 지금 P 값을 통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고 P 값은 여기 Q 값을 통해서 다시 구할 수가 있게 되고 Q 값은 S 값을 통해서 다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L과 S에서 이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S와 Q 사이에서 dq분의 ds 값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q와 p 사이의 함수를 통해서 dp분의 dq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서 여기서 지금 dp, dx, dp, dw1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게 dl, dw1이잖아요. 얘는 결국에는 dl은 얘 s랑 관련이 있으니까 s 이렇게 여기 값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고 dx는 이런 식으로 연쇄법칙을 사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 W1에 대한 현실함수의 미분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얘는 여기서 얻게 되는 값이고 얘는 여기서 얻게 되는 값이고 얘는 여기서 얻게 되는 값이고 얘는 이제 여기서 이 함수를 미분함으로써 얻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미분값들을 뒤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넘겨줘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이 미분값을 하나씩 하나씩 넘겨주어서 그 값을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미분값을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역전파 혹은 백프로파게이션 혹은 백워드라는 말로 이러한 미분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역전파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거를 한번 자세하게 보면은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산 그래프라는 이러한 형태의 그림을 계산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풋이 이렇게 변수값이 이렇게 있고 변수값이 들어와서 이러한 동그란 노드 안에는 연산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연산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가 fxyz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근데 이게 x 플러스 y에다가 z를 곱한 형태의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지금 더하기 x와 y를 더한 다음에 그거에다가 z를 곱하는 형태이잖아요. 그래서 x와 y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변수값이 들어가서 이거를 더하면 이 더하기 연산을 통해서 어떤 값이 만들어지는 이게 이제 x 플러스 y가 될 텐데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z값을 다시 인풋으로 둬서 두 개의 연산을 하는데 이제 그때는 곱하기의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x 플러스 y에다가 z를 곱한 것을 이런 식으로 계산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또 합성함수의 꼴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어, 이 x 플러스 y를 q라는 값으로 한번 표현을 하고 그리고 q에다가 z 값을 곱한 것을 마지막으로 f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각각의 미분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뭐 여기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니까 이 미분값은 1이 되겠고 그리고 df, dz는 이거를 미분을 하면 되니까 z에 대해서 q가 될 것이고 그리고 df, dx는 df에다가 dq로 곱하고 dq에다가 dx를 한 꼴이 되니까 df, dq는 여기서 또 계산을 미분을 해보면은 z가 되고 그 다음에 z를에다가 그러면 dq, dx는 여기서 미분을 해서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1이 될 것이고 곱하기 1이니까 z가 됩니다. 그 다음에 df, dy는 또한 얘도 마찬가지로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고 df, dq는 z라고 똑같이 여기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dq, dy는 여기도 1이 되겠네요. z. 지금 x가 마이너스 2, y가 5, z가 마이너스 4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z가 마이너스 4니까 df, dz 얘는 z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도 마이너스 4, 얘도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얘는 df, dq 또한 df, dq만 z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잠시만요. dz q네요. q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아니라 q는 3이라고 했으니까 3. 이런 식으로 해서 미분값이 이렇게 각각의 미분값을 되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쇄 법칙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형태의 여러 가지 합성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꼴의 형태에 대한 각각의 미분값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계산 그래프를 통해서 이거의 흐름을 되게 쉽게 볼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그래프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앞 뒤에서도 그 계산 그래프 형태로 역전파가 어떻게 계산이 되고 각각의 미분값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역전파를 이제 신경망에다가 적용을 해서 구해볼 텐데요. 신경망이 가지고 있는 연산은 이 세 가지가 이제 보통 답니다. 덧셈, 곱셈, 맥스 연산. 근데 이제 맥스 연산은 그 저희가 렐루 함수를 저희가 저번 활성화 함수를 다룰 때 봤었는데
렐로 함수가 맥스 연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맥스 연산을 다룰 것이고, 덧셈, 곱셈은 당연히 모든 가중치와 평양에 대한 출력값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덧셈과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덧셈과 곱셈 연산이 있습니다. 네, 덧셈은 뭐 아까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앞에서도 x 플러스 y가 덧셈이죠. 얘네를 미분하면은 자기 자신이 되니까 그래서 미분값도 그 덧셈 연산에 대해서는 본인 값 그대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덧셈 연산에서는. 그리고 곱셈 연산은 뭐 z가 얘를 z라고 했을 때 z가 x 곱하기 y라고 했을 때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나머지 변수가 되잖아요. dz dx는 y가 되고 왜냐면 개수가 남으니까 dz dy는 x가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x의 값이 3인데 x의 값이 3이고 y의 값이 마이너스 4면 4고 이 z 값이 마이너스 10이면은 미분값이 2라고 했을 때 이제 얘 곱하기 어, 지금 뒤에서 2의 값을 그 건네줬으니까 여기 지금 2가 곱해진 형태긴 한데 아무튼 dz dy는 x니까 3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뒤에서 건네와 건너온 미분값이 2니까 곱하기 2에서 0, 6이 된 거고 얘는 이제 y 값이 마이너스 4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연쇄법칙 때문에 뒤에서 건너온 2가 붙어서 마이너스 8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곱셈이 되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상수랑 곱셈이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얘를 곱하기로 하고 얘에서 2를 줬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쪼개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z가 2x라고 하면 2z dx 근데 지금 이게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이게 0이 아니라 아마 2일 겁니다. 네, 그래서 2가 되니까 이 그레디언트 값은 2가 되고 그러니까 즉 나머지 인풋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얘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이 값이 되고 얘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얘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맥스 연산인데요. 맥스 연산은 그 식으로 나타내면 맥스 zx는 q라고 했을 때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z가 x보다 클 때 z가 되고 q 값은 z가 되고 그 반대로 z보다 x가 크게 되면은 q 값은 x가 되는 이런 식의 연산이 맥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 미분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어, z에 대해서는 x가 개수가 그러니까 상수가 되니까 0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는 그리고 반대로 x가 클 경우에 x 값이 1이 되고 z가 0이 z에 대한 값이 0이 되는 것이 됩니다. 저희가 본 이 z와 w가 주어져 있는 게 z가 더 큰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에 대한 미분값은 1로 살아서 살게 되고, 그리고 뒤에서 건네온 값이, 미분값이 2니까, 곱해져서 2가 됐다라는 거를 지금 표현해 진 거고, 얘는 그래서 0이 됩니다. 곱하기 0, 2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신경망에서 또 중요한 값이 활성화 함수가 됩니다. 활성화 함수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활성화 함수인 렐루랑 시그모이드에 대해서 역전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렐루 연산은 맥스, x 0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수식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얘도 아까 방금 반 맥스 연산에 대한 역전파처럼 x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이 x가 1이 될 것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렐루 연산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분값이 0이 되니까 0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는 학습이 잘 안 돼서 그거에 대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마이너스 아마 마이너스 0.1x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x로 이루어져 있는 리키 렐루 함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렐루는 0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는 아예 미분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리키 렐루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 여러 가지의 함수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분수도 있고 더하기도 있고 그냥 x도 아니라 x에다 음수가 곱해져 있는 꼴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씌운 형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시그모이드를 계산 그래프로 분해를 해서 표현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 먼저 x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여기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씌우면 이 값이 되고 여기에다가 다시 1을 더한 후에 그럼 이렇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거가 이제 분모가 되는 형태 이거 분의 1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합성함수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은 마이너스 x를 a라고 볼 수 있고 a, b, c는 그냥 제가 임의로 잡은 값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이 인풋은 a고 그 다음에 b가 되면은 그 사이에 함수값 그 관계식은 엑스포넨셜로 되어 있고 그리고 b 플러스 1이 c가 되고 그리고 c분의 1이 y가 된다라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 역전파를 통해서 각각의 미분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dl, dy를 계산을 해볼 텐데 이거는 네, dc를 계산을 해봐야겠죠? dc는 마이너스 c 제곱분의 1이니까 아니군요. 아니구나. dl, dy가 이제 손실함수에서 오는 값이니까 이 값은 저희가 사실 계산을 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넘겨보겠습니다. 어, 이제 dl, dc 값을 계산을 하려면 이제 이때 dl, dc 이런 식으로 연쇄 법칙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 dc를 계산을 해서 구할 수가 있죠. dc가 c제곱 마이너스 c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l, db는 마찬가지로 dl, dc 그리고 dc, db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구한 dl, dc dl, dc가 y 그리고 얘는 1이죠.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되고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DA를 한번 구해보면은 DA는 A와 B에 대한 함수가 있기 때문에 B, DB와 DA로 나눠주면은 아까 여기서 건네받은 DL, DB가 DL, DY 마이너스 제곱 분의 1이고 그 다음에 DB, DA인데 DB, DA는 이제 그대로 익스포넨셜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A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L, DX는 A와 X 관계를 이용해서 쪼갤 수가 있고 DL, DA가 앞에서 DL, DY 마이너스 포텐셜 A 그다음에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DA, DX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 중간값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신경망 안에서 계산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고 저희가 아는 값은 이 X값이기 때문에 X값, Y값이기 때문에 이 A가 마이너스 X니까 얘가 마이너스 X고 C분의 1이 Y니까 그럼 Y제곱죠. Y제곱 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얘를 조금 더 풀어보자면 Y가 이 1 플러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을 해서 1 플러스 엑스포넨셜 제곱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은 얘네가 지워지고 아니다 지워진 얘를 쪼개면은 음, 아니네요.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얘네를 DL, DY 1 그 제곱을 두 개로 쪼개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가 y가 되고 얘는 1-y가 되니까 자리가 없네요. 얘를 dl, dy, y 곱하기 1-y dl, dy, y 1-y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 dl, dy를 dl, dy에다가 y 1- 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총 시그모이드에서의 역전파가 네. 그리고 이제 대해서 역전파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앞에서는 스칼라 값에 대해서 역전파를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각각이 스칼라 값이었는데
실제로 신경망에서 사용되는 X값과 W값이 획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벡터 아니면 획렬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를 반영을 해서 벡터 형태의 변수에 대해서 역전파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신경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건 L2 로스가 적용되어 있는 한 개짜리, 계층이 한 개짜리인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W는 아예 지금 생략이 되어 있고, 아예 포함을 안 시켜놨고, 가중치에다가 X 값을 곱한 것이 이 Q 값이 되고, 여기에다가 그 L2 로스를 적용한 것이 최종 로스가 된다라는 것을 계산 그래프로 나타낸 형태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어, 그 dfdx랑 dfdw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dfdw를 구하려면 앞에서 했듯이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dq를 dq, w로 나타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dfdx도 마찬가지로 q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은 일단 dq, dfdq를 계산을 해야겠네요. 네. 지금 이 Q와 F 사이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볼드체로 되어 있는,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벡터 형태의 값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드체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Q가 Q1, 얘가 Q1, Q2라고 하고, 얘가 W1, 아니, 11, W12, W21, W22라고 하겠고, 얘는 X1, X2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최종적으로 이 로스 값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Q1 제곱 더하기 Q2 제곱. 제곱이니까 절대값이 안 씌워도 되겠네요. Q1 제곱 더하기 Q2 제곱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 로스 값이 되겠고, 얘는 W가 W11, W12, W21, W22 이렇게 있고 X1, X2 형태로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Q1, Q2가 계산을 하면 X1은 더하기 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가 Q1이 되고 얘가 Q2가 됩니다. 그래서 Q1은 W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Q2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F, DQ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 먼저 얘네를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F가 Q1 제곱 더하기 Q2 제곱이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은 2Q1이 되겠고 2Q2가 되겠죠. 즉 2Q의 볼드가 됩니다. 그리고 DF, DW는
까지 해야 되나? 네, 잠시만요. 일단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Q1이 0.2이고 Q2가 0.26이니까 얘네 값은 여기에다가 두 배 값을 한 이 0.44에다가 0.5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df, dw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 네, 얘가 df, dw는 df df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식에서 가져와서 얘는 Q1 W11이 Q1과 관련된 식이기 때문에 Q1에 대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Q11이 되고 Q1은 이런 식으로 W12도 Q1에 관련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DQ1으로 연쇄 법칙을 써줍니다. 이제 W21은 Q2에 대한 관련이 있는 이런 식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Q2로 연쇄 법칙을 써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Q2로. 네,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있죠? 네, 얘는 앞에서 가져왔던 이 EQ1 값이고 EQ1 얘는 X1이 되겠죠? 얘네가 이 부분이니까 X1 얘는 마찬가지로 EQ1 더하기 여기서 가져온 거니까 X2 그래서 얘는 X1 이렇게 X2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Q1이 0.2이고 X1이 0.1이기 때문에 아니죠. X1이 0.2죠. X1이 0.2고 Q1이 0.2이기 때문에 둘을 곱하고 2를 곱해준 게 0.008, 0.088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df, dx는 또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얘도 이제 아까 그 식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x1은 q1에 관련된 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을 아니 쪼갤 수 있을 것이고 아니네 얘는 다른 측면에서 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x1은 지금 q1과 q2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x1은 Q1과 Q2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더하기 DQ2, Q2, X1
이게 이제 df dx1이 되고, 그리고 df dx2는 얘도 똑같이 x2도 q1이랑 q2 둘 다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dx1 x2 더하기 x q가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df dx가 계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벡터에 대한 미분값을 계산을 했잖아요. 그 여기서 계산을 했을 때는 로스 값이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x가 지금 2 곱하기 1짜리라고 하면은 얘네는 보통 아마 이건 표기에 따라 다른데 1 곱하기 2라고, 그러니까 얘의 디멘션 곱하기 얘가 지금 1 곱하기 1이니까 1, 얘의 디멘션이 2이니까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 df dx의 디멘션을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 곱하기 2로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고요. 아니네요. 1 곱하기 2면은 이런 식이네요. 근데 뭐 아무튼 이건 표기에 따라서 달라서 그냥 통일만 시키면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 것까지 스칼라 값이 아니라 벡터 값이 되면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라는 것이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사용을 해서 그럴 때 미분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경우는 f가 m 곱하기 1짜리 벡터이고 x가 지금 보면은 n 곱하기 1짜리 벡터가 됐을 때 이것의 그 그레디언트 값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n 곱 m 곱하기 n짜리 해결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됩니다. 이제 이게 이러한 매트릭스를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하고, 그래서 뒤에서 벡터에 대한 위아래가, 분자 분모가 둘 다 벡터일 때의 미분값을 계산을 할 때 이것을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신경망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볼 텐데요. 먼저 L2 로스가 이제 로스 함수가 되고, 그 전에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가 있는 형태의 그 한계층짜리의 신경망에 대해서 이 역전파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이 가중치에 대한 미분값, 그리고 이 편향값에 대한 미분값이 되는데요. 얘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역전파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S에 대한 미분값과 P에 대한 미분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곱해지고 편향값이 더해져서 S값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 S값에다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를 해서 그 스코어 값을 어떤 확률 값으로 변환을 해줬고, 이제 이 확률 값에 L2 로스 값을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로스 값을 이제 L로 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X를 D 곱하기 1짜리라고 주고, 그리고 클래스가 N 곱하기 N개여서 이 Z가 N 곱하기 1짜리의 데이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얘도 N 곱하기 1이 될 거고, 얘도 N 곱하기 1이 될 거고, 얘가 N 곱하기 1이니까, 그리고 얘가 D 곱하기 1이니까, 얘는 N 곱하기 D가 될 거고, 얘 또한 N 곱하기 1이 되겠죠. 얘 N 곱하기 1이 될 거고, 얘는 N 곱하기 D짜리 차원의 획렬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DLDP겠죠. 여기서부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P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렵지 않게 이런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s를 다시, 아니, 로스 함수를 s로 미분을 해볼 텐데, 얘는 PL, 얘는 이 값이 되고, 이제 얘를 구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P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P가 n 곱하기 1짜리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Pn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P, ds는 똑같이 지금 P랑 S가 완전 둘이 그 형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각각의 PI라고 그 얘네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서 이거에 대한 미분도 계산이 되니까 그냥 i번째 P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스칼라 값을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P, N, 네. 이것이 뭔지 계산해서 이 자리에다가 각각 넣어줘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계산하면은 어, 네, 이거를 다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dp, dp가 이거 그래서 시그모이드 이거가 이제 시그모이드를 이 시그마 함수로 나타냈을 때 1 마이너스 시그마 시그마 이것이 1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아마 앞에서 제가 계산을 했었던 네, 여기서 계산을 했었던 y에다가 1 마이너스 y 형태가 됐던 게 그거랑 완전 똑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y니까 결국에는 y 마이너스 이 형태가 이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 값이 되고 i번째의 미분값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 마이너스 쌤이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앞에 게 네, 이게 되고 앞에 이 dp가 마이너스 2에 z 마이너스 p가 되니까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ds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zp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ZP는 그 다 벡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서 쓰면 똑같이 Z1-P1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네요. 잠깐만. 이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Z 마이너스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뭐 A, B, C, D 있고 A, B, C, D, E, F, G, H가 이런 행렬이 있을 때 각각의 똑같은 위치에 있는 값을 곱하는 그런 연산을 뭐 그래서 A, B, F, C, G, D, H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값을 끼리 곱하는 연산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표시하고 elementary wise multipl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 element wise multiplication의 연산을 사용해서 표현하면은 최종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는 이렇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W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얘를 이런 식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각각에 대해서 뭐 j 번째에 대한 그런 미분값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얘는 가 되고 근데 이제 얘는 아니죠. 잠시만요. S가 되고 얘는 여기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또 풀어서 쓰면은 S는 S1에서 SN까지가 될 것이고 S1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WJ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J번째 애만 남게 되겠죠?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그 중에서 그래서 X 여기 J번째 X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J번째 X만 남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얘도 J번째 애만 계산이 될 테니까 J번째 값만 남고 나머지 이렇게 X 나머지는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넣게 되면은 1, X 한 번째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LDB는 S로 쪼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근데 B는 미분하면 그냥 1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런 값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DLDP, DLDS는 이런 값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값을 넣어주면 DLDW랑 DLDB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L2 로스를 사용한 신경망, 1층 신경망에 대한 역전파를 계산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L2 로스 같은 경우에는 분류 함수에는 잘 안 쓰니까 이미지 분류 같은 신경망에 대해서는 소프트맥스랑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L2 로스 대신에 그 자리에다가 이제 스코어 값을 확률로 변환해주는 소프트엑스 함수가 중간에 있고 최종적으로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변환해주는 그러한 신경망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앞에 거랑 완전 똑같고 그냥 이 함수에 대한 미분값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일단 그 여기서 약간 핵심? 지금 좀 봐야 되는 게 소프트맥스 함수와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미분 값이니까 이거를 키를 지금 이거는 s가 얘도 n 곱하기 1짜리고 얘도 n 곱하기 1짜리니까 얘를 pi만 한번 보겠습니다. pi 번째 것만 일단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psg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이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려면 지금 이걸 계산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제가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한 미분값을 본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p가 n 곱하기 1짜리고 얘도 n 곱하기 1짜리 이죠. 잠시만요. 네. 네,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어, 그냥 얘를 미분하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일단 분수함수니까 얘 위에 거 미분한 거. 다음에 얘를 곱하겠고, 그 다음에 빼기 얘를 그대로 두고 얘를 미분한 값이 되겠죠? 근데 이제 네, 일단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게 좀 쉽지 않네요. 이거, PSP, S죠? 아니죠. 거꾸로. 이거는 아까 제가 저코비안 매트릭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둘 다 얘가 n 곱하기 1이고 얘가 n 곱하기 1인 상황이잖아요. P랑 S가 둘 다 n 곱하기 1이었으니까 그거를 적용을 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P1 이렇게 될 텐데 어, 얘가 지금 얘를 그냥 미분한 거고 이게 P고 P 여기서 이 S가 S1부터 Sn까지 존재하는 걸 거고 여기서의 S도 S1부터 Sn까지가 존재합니다. 얘는 ES1 플러스 ESN까지고 얘도 ES1 더하기 ESN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는 이 분모가 S1
이면은 이 S1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거는 이 S1만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니까 두고 그 다음에 얘도 그대로니까 S 두고 여기서 S1에 대한 것만 남겨둬야 되니까 S1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SP1, SS1 아니 DP1, DS1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를 해보면은 P1, DS2를 해볼게요. 얘는 어 여기 앞에 거에서 D2만 남기고 미분을 하는 꼴이니까 아니네요.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덜 헷갈릴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든 헷갈리네요. 네. PI가 이거니까 P1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S2로 미분을 하면은 S2에 대해서 얘를 미분을 하면은 어, 이 값이 날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음, P2는 이 값이기 때문에 아니죠. P1은 이 값이기 때문에 얘를 S2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는 창수치국 되니까 0이 되니까 이 부분이 날아가게 되고 이 뒤에 부분에서 이거 S1이네요. 뒤에 부분은 얘는 S2가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S2가 남게 되고 얘는 S2, S1, S2. 아니죠. 얘가 S2가 아니고 진짜 너무 헷갈리네요. 얘가 지금 미분을 S2로 하는 거고 이 식 자체는 P1이니까 미분하는 부분만 S2를 고려해주면 되고 미분 안 하는 부분은 고려를 안 해주면 되죠. 지금 미분하는 부분이 얘랑 얘이기 때문에 얘에서는 S2만 볼 것이고 얘에서만 S2를 그러니까 이 노란색 부분에서는 S2만 볼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S1만 볼 것입니다. 지금 나머지 P1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거에서 이 노란색 부분이 S2만 보는 건데 얘가 S1에 대한 식이니까 얘는 날라가서 그러니까 미분 값이 0이 돼서 날라가고 이 뒤에 값에 대해서는 얘는 지금 S1을 그 2의 S1승 더하기 exponential X2승 더하기 에서 쭉쭉쭉 해서 SN승의 exponential까지 다 가지고 이것의 합이니까 S1, S2, SN까지의 모든 변수를 가지고 있는 식이기 때문에 얘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2의 XS2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거는 그대로 P값이 지금 P1이기 때문에 P1은 이 S1에 대한 식이니까 이걸 냅두고 가만히 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좀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거의 차이가 뭐냐? 두 개가 지금 다른 식이 됐는데 이 P PN이랑 그러니까 지금 PI, PSJ라고 했을 때 I랑 J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앞에 항이 살아남게 되는데 근데 얘네가 다르다. 이 위에 거랑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이 인덱스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 앞에 거의 미분값이 0이 되니까 날아가 버려서 뒤에 것만 살아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정리해서 쓰면은 어 정리해서 쓰면 이거고 이거의 제곱 위로 묶이는데 이제 얘네는 S1 얘네 1부터 n까지 얘네 항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 대각선 값만 이렇게 살아남게 되고 빼기 뒤에 거 살아남았던 건 S1 이고 얘는 S1 N 얘가 이제 P1에서 온 거고 얘가 이제 S1에서 온 거니까 SN 이런 식으로 얘가 이거죠. 그래서 SN, ESN, ESN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원길 돌아왔네요. 네, 정리하면 이런데 사실 제가 뒤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D가 뭔지를 안 적어놨네요. D랑 P랑 Z가 뭔지를 안 적어놔서 이걸 그냥 무시하시고 사실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이거랑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미분값만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어 얘가 Z 그러니까 정답일 때에만 이 값이니까 L은 P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하면은 얘는 나머지가 다 0이 될 거고 Y번째 애만 살아남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그를 그냥 ln이라고 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거를 나타낸 것이고요. 어,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나머지는 앞에 거랑 똑같고요. 최종적으로 각각에 대한 미분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식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준비한 백프로파게이션 내용은 사실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사실 일단 역전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전파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거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렸네요. 이거 중요한 건데 이 벡터라이즈드에서 중요한 게 제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적어놨는데 앞에서 수치 미분 값은 그 가중치가 여러 개면은 가중치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가중치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미분값을 계산하여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가중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엄청 시간이 그만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형태여서 수치 미분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미분값을 구하게 되면은 얘네를 어떻게 보면 도함수를 구해서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리 이렇게 행렬 형태여도 그냥 얘네를 한 번에 계산해주는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연산을 사용을 해서 가중치 개수가 늘어났다고 해도 그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뭐, 어, 그냥 역전파 알고리즘은 적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전체적으로 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많이 수식을 하다가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비전,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 대해서 저희가 다룰 예정이니까 거기서 데이터셋이 좀 다 중요하고,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보고, 약간 전통적인 비전에 대해서 좀 다룰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